밤에 잠 안 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평생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식탁에 혼자 앉아 밥 먹다가 자식한테 전화했다가 엄마 바빠듯 꼭 끊고 친구들 모임에서 돌아와 현관문 닫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텅 비는 느낌 아시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한테 남은 게 뭔지 모르겠는 그 허전함. 새벽에 눈 떠서 천장만 바라보는 그 쓸쓸함.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 그리고 실제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 늙어보니 결국 남는 건 딱 3가지더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명확합니다. 늙어보니 결국 남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 건강과 돈. 이게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둘째, 내가 아는 것, 평생 쌓은 지혜. 이건 아무도 못 빼앗아 갑니다. 셋째, 내가 누구인가, 남의 평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이게 없으면 뭘 해도 공허합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잃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은 황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노후가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나이 들면 그게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식들이 명절에만 와도 감사해야 하나 봐. 전화라도 받아주면 다행이지. 또 어떤 분은 이러셨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필요할 땐 매일 찾더니만 이젠 연락도 없어. 다 어디 갔는지.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도 각자 삶이 바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배우자도 각자 늙어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관계 안에서의 나로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친구로.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씩 희미해지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결국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사례 1. 김순자 씨, 70세, 부산. 순자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시간이라고는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 농사일, 식당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그런데 1달, 2달 지나니까 무서워지더래요. 나는 뭐 하며 사는 사람이지? 텔레비전 보다가도 눈물 나고 밥 먹다가도 울컥하고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할게. 그 말 듣고 전화 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그런데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그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래요.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허락 안 받고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주 3회 복지관 가는 게 낙입니다. 자식들 전화 안 와도 덜 서운해요. 내 할 일이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 없이도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사람들 없이 살 수 있더라고요. 사례 2. 박철수 씨 68세, 대구. 철수 씨는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장,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퇴직하던 날
후배들이 환송회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6개월쯤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며 살았는데 정작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대요.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직함을 좋아한 거였구나. 그게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자유롭더래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이제 뭐가 되든 상관없겠네. 철수 씨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직함을 빼면 나는 뭐가 남는가?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천천히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산책하면서 나무 보는 걸 좋아하는 나. 책 읽으면서 밑줄 긋는 걸 좋아하는 나. 아내랑 조용히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 나. 지금은 그렇게 삽니다. 산책하고, 책 읽고, 가끔 아내랑 여행 다니며. 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 평가 안 신경 쓰니까 훨씬 편해. 이게 진짜 나더라고. 사례 3. 이명희 씨, 73세, 서울. 명희 씨는 딸 셋을 키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딸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들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명희 씨는 알았어요. 내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구나.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도 했어요. 밤마다 눈물 흘렸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해줬대요. 언니,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우리가 할 일 다 한 거야. 이제 우리 인생 살아. 그 말이 뼈속까지 와닿았다고 합니다. 명희 씨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딸들한테 먼저 전화 안 했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기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 다니고, 혼자서도 영화 봅니다. 처음엔 어색했대요. 혼자 영화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래요. 지금 명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 전화 와도 반갑고 안 와도 괜찮아. 내 인생이 자식들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메시지 1. 내가 가진 것, 건강과 돈, 이게 곧 자유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 그런데 건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병원비 걱정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고, 약간 아껴야 한다면 건강에도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변만 봐도 아시잖아요. 병원비 아껴가며 사는 친구,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밥 거르는 이웃.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가난 속에서 늙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 문제입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2가지만 하세요. 첫째, 매일 30분 걷기. 무릎 아프면 10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햇볕 쬐고, 바람 맞고, 사람들 보고 오면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나도 아직 세상 속에 있구나. 그 느낌. 그게 시작입니다. 둘째, 내 노후 자금 사수하기. 허세 부리지 말고, 자식들한테 무리해서 주지 말고, 내 몫부터 챙기세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못 돌봐줍니다. 메시지. 내가 아는 것. 지혜는 나이가 주는 선물이다. 순자 씨 기억하시죠? 서예를 배우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그분.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평생 살면서 쌓은 경험,
그 안에서 찾아낸 나만의 방법.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남한테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 내 경험은 소용없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관계, 돈, 건강, 후회. 이런 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빠를 순 있어도 우리보다 깊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어냈습니다. 가난도 겪어봤고, 풍요도 겪어봤고, 사랑도 겪어봤고, 이별도 겪어봤고, 성공도 겪어봤고, 실패도 겪어봤습니다. 그 모든 게 지혜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보세요. 글로 써도 좋고, 손주들한테 얘기해줘도 좋고, 동네 친구들이랑 나눠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많은 것을 겪어낸 사람이다. 이 지혜는 나만의 자산이다. 아무도 이걸 빼앗아 갈 수 없다. 메시지 3. 나를 돌보는 능력.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밥을 차리십니까? 약은 스스로 챙기십니까? 병원 예약은 스스로 하십니까? 그런 건 자식들이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결국 나를 돌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 인생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를 돌보는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의존하면 미안해집니다. 미안하면 눈치 보게 됩니다. 눈치 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스스로 챙기세요. 약은 내가 챙긴다. 알람 맞춰 놓으세요. 밥은 내가 차린다.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계란 하나, 김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병원 예약은 내가 한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계속하다 보면 이런 기분이 듭니다. 아, 나도 할 수 있네. 아, 나도 아직 괜찮네. 그게 쌓이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메시지 4.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지금 당장 해보세요. 먼저 실천법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옷장을 여세요. 그리고 입고 싶었지만 못 입었던 옷 하나를 꺼내세요. 이 나이에 무슨 빨간 옷이야. 이런 말 들을까봐 못 입었던 옷.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못 입었던 옷. 그 옷 내일 입고 나가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주변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빠요. 여러분이 뭘 입든 어디를 가든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평생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 눈치, 배우자 눈치, 자식 눈치, 이웃 눈치. 그런데 노후에 이르러서도 그러고 계십니까?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면 내 행복은 남의 손에 달려 있게 됩니다. 남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무시하면 상처받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철수 씨 기억하시죠? 사람들 평가 안 신경 쓰니까 훨씬 편해. 이게 진짜 나더라고.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 어르신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듣거든. 어르신도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혼자 영화관, 혼자 카페, 혼자 여행. 누가 뭐라고 하면 네, 혼자가 편해서요 하고 웃어넘기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들 눈치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하구나.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존감은 안에서 나온다. 나이 들면 자존감이 쉽게 흔들립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력도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자존감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평생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루는 법. 외롭다고, 서운하다고 해서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느껴도 됩니다.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빠져 살지는 마세요. 감정은 파도 같은 겁니다. 왔다가 갑니다. 억지로 막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아,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조금 편해집니다. 관계를 놓는 방법. 평생 함께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이젠 놓으세요. 그들도 어른입니다. 친구들 연락 안 오면 그냥 두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저 사람들은 잘 살 거야.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거리두기.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자식들과의 거리, 친구들과의 거리, 배우자와의 거리. 각자 다릅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내가 편한 거리를 찾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이상은 힘들어. 이게 느껴지면 거기가 바로 적절한 거리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타인의 평가는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나는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도 점점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평생 행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노후에 남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건강과 돈. 내가 아는 것, 지혜와 나를 돌보는 능력. 내가 누구인가?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이 세 가지를 지키세요. 그러면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내 옆에 있든 없든, 누가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평온입니다. 혼자가 두렵다면 언제든 이 채널로 돌아오세요. 외롭지만 견딜 수 있는 힘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약속이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